여기 설명으로는 제가 1차, 2차, 3차라 그러지만 정말 시음적기에 들어간 대단한 와인을 여러분들께서 딱 향을 맡게 되면은 우와 새로운 향이야 라고 감동을 하게 되는 순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의 꿀팁은 저번 화에 이은 두 번째 편, 오래 보관하면 대체 와인에서 어떤 향이 나는가입니다. 지난번 편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내 셀러에 있는 와인이 10년 정도는 숙성 잠재력이 있다 라고 알게 되셨어요. 굉장히 뿌듯하죠. 이 와인이 그냥 일반 싸구려 와인이 아니라 10년 정도 버틴다니 이제는 셀러에 잘 고이 모셔두면은 얘는 분명 좋은 향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10년이라니 우리가 사시사철 서늘한 곳에서 진동 없이 10년 동안을 보관했었을 때 대체 어떤 향을 내길래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음적기에 들어간 와인은 그 와인이 보여주는 모든 향을 여러분들이 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먹는 김치가 있어요. 김치가 겉절이가 있고 신김치가 있죠.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있어요. 겉절이 같은 경우에는 배추와 양념 맛이 강하고, 신김치는 또 너무 오래되면은 톡 쏘는 신맛이 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잘 익은 김치는 이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끼면서 우리가 느끼는 김치의 웅장해지는 맛있는 맛이 나게 되는 거죠. 와인도 똑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와인을 병입했었을 때는 1차와 2차 향만 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3차 향이라는 게 나게 됩니다. 근데 김치와 마찬가지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신김치의 신맛처럼 3차 향만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when to drink, 시음 적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친구는 와인에서 모든 향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1차, 2차, 3차 너무 어려워. 그 대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면, 와인에서 나는 모든 향을 우리가 총 3가지로 와인 전문가들이 분류를 했어요. 1차 향은 와인에서 나오는 향들이 포도로부터 나온 향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향들이라고 하냐면 꽃향이나 과일향, 미네랄 이런 향들을 1차 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2차 향은 포도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온 향 화합물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오크를 사용을 하면 나무 냄새가 나고 바닐라, 버터 이런 냄새들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효모들을 조금 더 숙성을 계속 같이 시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빵이나 토스트 냄새, 페이스트리 냄새, 반죽 같은 냄새들이 난다고 얘기를 하죠. 젖산 발효를 통해서 크림이나 버터, 부드러운 유질감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1차와 2차가 어느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병 안에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얘네들이 아예 새로운 향으로 바뀌어버려요. 황골탈퇴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나온 향들이 보통 3차 향이라고 부르고, 숙성된 향, 야생고기, 버섯, 젖은 잎, 낙엽, 흙 냄새, 비온 뒤 땅 냄새, 말린 과일, 아몬드, 헤이즐넛 이런 냄새들이 보통 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 배추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1차는 배추에서의 그 식재료 자체예요. 2차 향은 배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양념을 뿌리고 젓갈을 넣고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게 조리되는 과정이 2차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3차 향은 숙성돼서 나오는 그 톡 쏘는 신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1차, 2차, 3차를 다 맛볼 수 있는 와인을 내보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와이너리들이 과학적인 원리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레벨 3 교재에서도 보면은 이 병 숙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즉 현 시점에서는 이 1차, 2차, 3차 모두 느껴지는 향을 맡으려면 숙성 잠재력 있는 와인을 온전히 시간을 두고 특정 조건에서 숙성을 시켜야지만 이 와인을 마셔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음적기 있는 와인을 까면은 1차, 2차, 3차가 한 번에 다 같이 나요. 와인꿀팁 20화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간은 4가지 이상의 향 화합물들을 동시에 맡게 되면은 이건 한 가지 향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으로는 제가 1차, 2차, 3차라 그러지만 정말 시음적기에 들어간 대단한 와인을 여러분들께서 딱 향을 맡게 되면은 우와 새로운 향이야 라고 감동을 하게 되는 순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when to drink, 시음 적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내 시음 적기 타이밍이 10년 뒤래. 근데 이걸 내가 지금 먹을 거냐 말 것이냐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에도 잘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김치나 겉절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차, 2차 서로 딱 병입됐었을 때 그 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아주 신김치, 식어버린 와인처럼 3차 향만 가득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와인에서 겉절이 와인, 1차, 2차 향이 지배적인 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명 축복받은 입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차 향이 아주 가득한 이 와인을 좋아하시는, 올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능력 좋으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만든 겉절이 입맛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물론 저도 이게 신김치 좋아합니다. 신와인들 있으면은 당연히 경험이기 때문에 먹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숙성 잠재력이 없는 와인들은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숙성 잠재력이 없는 와인들은 이 1차, 2차 향만 갖고 나온 와인들이고, 얘네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해봤자 이 1차, 2차 향만 줄어들고 3차 향은 올라가지 않는, 즉 와인의 향미 자체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와인들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자기 입맛이 궁금하시면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꿀팁을 드리면 vertical 테이스팅을 하면 됩니다. 같은 와인을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단위로 구하셔갖고 그걸 쭉 테이스팅을 해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전체에 대한 얘기를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1차, 2차를 좋아한다, 나는 시음 적기를 좋아한다, 나는 3차 향이 지배적인 거를 좋아한다 라는 부분들의 입맛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vertical 테이스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소단위 그룹별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자기네들의 와인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음회나 이벤트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프라이빗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와인21이나 패밀리 타임즈를 구독을 하게 되면 이런 이벤트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곳에 가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오래 보관한 와인들은 무조건 오래 보관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시음 적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와인의 모든 향을 느낄 수 있어서 이 복합미를 느끼고 싶어서 사람들이 기다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편으로는 오랫동안 숙성한 와인, 이제는 3차 향밖에 안 남았는데 더 지나면 와인이 썩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언제든지 답글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